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입니다.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됩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가치 없는 인간은 스스로를 갖다 망가뜨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의지를 가진 사람은 역시 살아도 진짜 삶이요 죽어도 진짜 삶인 아주 훌륭한 역사와 뜻을 남기는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과연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내느냐 안 내느냐, 또 사법권 독립 입장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위상은 추락이냐 유지냐, 이 두 가지를 걷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판사, 대한민국에 자격이 없는 판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지킴입니다. 오늘 이 법관 대표회의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관 대표회의가 말이죠, 이름은 뻐지런하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인데 이게 누가 만들었냐? 김명수가 만들었습니다. 좌파, 이 사법부에다가 좌파의 덫을 심어놓고 간 바로 김명수란 자가 대법원장 할 때 만들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그런 이 정말 순 좌파, 극좌파 이 김명수, 지긋지긋한 대법원장,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관회의입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대부분이 임원들이 우리법, 국제인권법 출신들로 거의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법관이라는 기본적인 판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판사들이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극좌파들의 준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법부 독립과 이재명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사법부가 아닌 것입니다. 126명 중 64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가 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지 토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하여 법관 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법의 독립성은 대한민국의 국가를 멸망시키는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대한 사법의 쟁취, 이것은 사법의 쟁취란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대한민국 판사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라지고야만 합니다. 그 본질이 사라지고야만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확고한 사법부의 독립, 이것이 사법부의 가치이고 횃불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 그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거는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훌륭한 정상적이고도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 사법 정의를 위해서 내린 그 판결을 따따붙다 자기네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사법부를 갖다가 쥐어 짜려는 입법부의 그 숫자 194명, 한 사람이 글로 건너갔으니까 193명이 됩니다. 192였는데요. 이걸로 밀어붙이는 이자들의 그 포악한 이 사법부 공격에 대해서 절대로 손을 들면 안 됩니다. 항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온 의연한 사법부의 결기를 여과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방패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고, 그거는 좌파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네.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 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여기서 극좌파들의 준동이 누가, 어떤 자가 어떻게 행행하나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법의 길을 떠난 자들도 판사 법복 속에 숨어서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명수 같은 자들 말이죠.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법관 대표 64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라든가 의결이 무산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여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행위죠. 대선으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이런 것도 다 비겁한 짓을 사법부 스스로가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장이 판결한 것을 스르륵 무엇이 겁이 났는지 몸을 감추고 뒤로 연기하는 그런 판사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막바지에 참 볼 꼴 안 볼 꼴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면서 다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표를 해야 된다는 바로 분명한 사실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는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사 보안을 강화했고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고 합니다. 좋은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바로 그러한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